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AI 거품론, AI 과잉 투자로는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별 기업에서는 악재와 우려가 끊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네. 오라클은 여전히 좀 주가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재무제표도 좀 힘든데 간밤에는 이제 오픈 AI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힘들긴 힘든가 봐요. 뭐 광고 붙이겠다 어쩌겠다 네. 하다가 샘 울트맨이 이젠 다 집어치우고 챗 GPT에만 그렇습니다. 올인하겠다고요? 저는 이런 게 정말 그 AI 버블론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요. 오히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정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이제 달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 우위를 이제 선점하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거의 지금 AI 시장을 장악한다 이런 이제 기류가 있었었잖아요. 생성형 AI 시장 또 거대 언어 모델 시장을 거의 오픈 AI가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미나이 3.0이 이제 출연을 하고 구글 이제 TPU가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에 대한 측면도 분명히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사실상 이제 성능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뭐 제미나이하고 오픈 AI를 객관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좀 긴장감이 이제 또 고조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한 20-30년 동안의 어떤 생존의 전략을 위한 그런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AI 버블론의 결과는 10년, 20년이 또 지나가 봐야 아는 거거든요. 과연 진짜 지금 이 수천억 달러씩 이렇게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게 과잉 투자인지 아니면 정말 현명한 투자였는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픈 AI의 어떤 자성, 내부적으로는 이제 막 그동안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샘 올트만이 막 주도하고 뭐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건립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AI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저는 잘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이제 구글과 정면 승부를 좀 해야 되는.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이제 저비용의 생성형 AI들하고도 거기도 많죠. 경쟁을 해야 네.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오픈 AI가 이제 만들어낸 2022년 하반기 때 정말 우리에게 좀 큰 충격을 줬잖아요. 이 챗 GPT라는 거에 대한 어떤 성능 개선 작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오히려? AI 버블론이 오히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또 엔비디아 진영의 종목들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단기간 안에 이 생성형 AI와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을 빠르게 올리려면은 결국은 최고 사양의 이제 반도체 칩을 많이 이제 쓰고 또 데이터 센터의 어떤 용량을 계속 좀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오픈 AI는 더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은 서서히 이제 좀 잠재워지고 있고 물론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이런 인물들이 오늘은 또 테슬라가 고평가다 또 막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하던데 어쨌든 여전히 이제 공격 쪽에 또 여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저는 큰 산은 하나 좀 넘어갔고 매 분기마다 이제 반복되던 이런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거품 없이 AI 산업이 이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라클이 힘들어지면, 오라클 회사체가 무너지면 오라클이 다 땡겨서 무너진다. 혹은 오픈 AI가 흔들리면 오픈 AI 때문에 전체 산업이 다 흔들린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영민 매니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 기업들을 매수로 도려내듯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AI 거품론을 또 잠재우고 해결하는 거에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시선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현재 시각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0.5%대 상승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보면 PSK, PR 스트립 장비가 한 3%대로 상승률이 좀 높고요. YC가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테크행, YC, DI 한 팀이기도 한데 이 중에서 YC가 오늘은 테크행보다도 더 가고 있고 심텍도 눈에 띄고 있고요. 여전히 또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 안 한다고 하는 거를 엔비디아 진영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소부장도 함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봇도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5%대 가고 있어요. 자, 제가 살짝 준호 매니저의 일발을
컨닝을 했거든요. 네. 준호 매니저 오늘 일발도 가면서 지금 프리마켓 쪽의 로봇 이야기도 함께 쭉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HL 만도가 그래도 프리마켓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뭐 현대도 마찬가지로 또 삼성과 현대 그리고 이제 LG가 지금 앞다퉈서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리고 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은 결국 또 성장 섹터 중심으로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는데 로봇은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좀 변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 쪽에 좀 가장 이제 진심을 보이고 있고 정말 실제로 속도를 내고 있는 LG 그룹 계열사 안에서 한 종목을 픽해왔습니다. 바로 로보스타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LG전자가 작년부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이제 B2B 형식으로 공급을 해 왔어요. 근데 이 사업을 훨씬 더 이제 키우기 위해서 결국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솔루션 센터를 시설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 자동화 그리고 이제 로봇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사업들이 다 이제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지금 관리가 됐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결국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신설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금 LG전자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강력하게 키우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공급해 왔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앞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한 370조라고 해요.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가장 이제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단독 보도긴 하지만 이미 뭐 작년부터 사실상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신설했다라는 거는 뭐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 맞춰서 지금 삼성, 현대, LG, 뭐 그리고 또 이제 SK까지도 결국 이제 AI 제조 혁신에 있어서 지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고 특히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산업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는 결국 모든 제조 기업들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에 지금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특히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로보스타다 보니까 결국 LG 그룹 차원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속도를 내면은 로보스타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대 주주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을 33.4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LG전자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자동화 설비 로봇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광범위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LG가 지금 최근에 LG 사이언스 파크가 또 이제 SPG와 이제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은 국내 이제 팹리스 업체와 자체적인 AI 칩도 개발에 나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LG 그룹이 실질적으로 이제 피지컬 AI의 어떤 수직 계열화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라인업,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도 진출을 했고 그리고 베어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서비스 로봇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또 클로이 로봇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로보티즈 지분 투자해가지고 결국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자율 이동 로봇도 같이 지금 배송 로봇도 지금 같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스타뿐만 아니라 결국 LG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자체적인 로봇, 피지컬 AI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팹리스 업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또 이제 로보스타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로보스타가 또 이제 광범위한 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직선 이동용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AMR 물류 이동 로봇을 자체 개발해서 지금 현재 LG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웨이퍼 트랜스포 로봇도 지금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LG전자가 자체적인 AI 칩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 로보스타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들려왔던 건데 결국 LG와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공급망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와주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지금 로보택시와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전기
전기차의 핵심 부품들은 거의 LG그룹이 대부분 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배터리부터 카메라 모듈 뭐 다양한 부분들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이 똑같은 옵티머스 로봇에도 LG그룹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인 어떤 이제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과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의 신설로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어떤 공급에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저는 로보스타가 더욱더 강력한 시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보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산업용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 오늘 로보스타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보스타 현재 LG전자가 최대 주주가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다만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는 네, 아니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스마트 맞습니다. 팩토리에 거의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로봇인데 요 정도도 봐주나요 요즘에? 근데 휴머노이드 아니어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또 로보스타이기도 한 게 저력은 된다. 네, 왜냐면 네. 지금 이미 그 클로이 로봇이라고 LG전자의 서비스 로봇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보스타이다 보니까 예. LG전자가 지금 이제 약간 전반적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과 자체적인 휴먼 로봇 피지컬 AI 시장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로보스타이다 보니 결국에 지금 산업용 로봇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휴머노이드를 넘어서서 피지컬 AI의 또 핵심 할수 있는 수혜주로는 능력이 네, 있고.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도 약간 돈 버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요즘 예. 트렌드잖아요. 네. 로봇도 사실 휴머노이드보다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공정 자동화 쪽의 기업들이 따박따박. 훨씬 더 먼저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로보스타나 로보티즈가 한 번 더 이제 급등했던 게 LG전자 이제 인도에 상장하고 네네네. 나서 초대박이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재원 가지고 또 로봇에 이제 LG가 더 투자한다. 뭐 그런 이슈들도 반영이 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먼저 이제 수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 쪽에서는 로보티즈가 조금 더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변덕을 부리는 게 휴머노이드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네. 지금 프리마켓도 엔젤 로보틱스 이게 이제 입는 로봇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웨어러블 이런 거를 또 약간 좀 풀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엔젤 로보틱스는 진짜 그 화장품의 삐아처럼 항상 로봇 이슈가 있으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데 또 이제 본장이 시작되면 제일 또 먼저 힘이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로보스타는 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제한적인데 네. 사실 이번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 설립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풀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를 한번 잡아볼게요. 72,400원을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87,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61,700원 라인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로보스타입니다. LG가요 문어발로 지금 네. 다 뻗어놓고 있죠. 맞습니다. 로보티즈도 네. 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엔젤 로보틱스, SPG도 가 있고. 네, 맞습니다. SPG도 협력하고 네. 있지. 그리고 또 최근에 베어 로보틱스 베어 로보틱스 인수했지. 인수했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하이젠 RN 같은 경우는 또 LG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분사된 기업인 액추에이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삼성, 맞습니다. 하이젠 R&M은 LG, LG, 쪽 맞습니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하셔서 정말로 보면 LG가 지금 네. 로봇에는 진심이다라는 것까지도 실제로 네. 그 AI 로봇 그 특허 출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기업이 또 LG 전자이다 보니까 예. 진짜 지금 이제 로봇 쪽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모바일 사업 철수하고 새로운 어떤 이제 신선한 동력에 피지컬 AI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우리 바이오 섹터를 놓고 보면 다른 바이오들은 다 맥을 못 쳤는데 이 의료 AI, 그렇죠. 바이오 AI 쪽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프로티나를 보고 영맨 매니저한테 전화를 할까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프로티나뿐만이 아니라 뭐 3빌리언, 뉴로핏, AI로 치매 진단하고 AI로 뭐 희귀진환 진단하고 맞습니다. AI 섞인 것들에 지금 다 전성시대입니다. 결국 어제는 이제 프로티나 효과로 인해서 의료 AI 진영의 종목들이 장 막판에 그냥 대거 다 급등이 나오는 네.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군집성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졌고 사실 뭐 다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상반기 때부터도 사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때부터 3빌리언과 같은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의료 AI 시장, AI 산업이 성장하면 가장 빠르게 좀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의료 AI, 의료 신약 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거든요. 마치 이제 인디언 기우제처럼 시세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3빌리언도 거의 한 서너 번 이 시간에 이제 소개를 네.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월 초에 이제 말씀드렸던 3빌리언부터 쭉 그냥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빠르게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도
사실은 희귀질환 이제 진단 기업으로 진단. 실제로 상반기까지는 뭐 오를 듯 말 듯 이렇게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3분기 이후부터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준치율이 이제 가시화되고 그리고 희귀질환 진단에 대한 부분들 현재 이제 미국의 경쟁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용 거의 5분의 1의 이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제 또 추진을 좀 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결국 이런 의료 AI 기업들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돈 버는 구체화된 어떤 매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수익성이 3분기 때부터 입증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막 몰리면서 그러네요. 네.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3빌리언도 9월 저점 대비하면 지금 100%가 넘게 상승을 한 상태예요. 11월 초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제가 많이 높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소개를 해드렸었던 거거든요. 지금 여전히 이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제 펼치고 있으니까 시간과 비용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어떤 진단을 상당히 좀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의료 복지의 확산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 내에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 때부터 발생을 좀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상단을 조금 높여서 16,000원 정도까지 뭐 사실 프로티나 같은 기업들이 이제 급등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티나 그야말로 가야죠. 요즘에 이 의료 AI 쪽의 종목들 시세를 거의 끌고 가는 종목. 쌍두마차가 지금 프로티나하고 로키드 헬스케어예요. 이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돈도 벌 수 있구나. 매출이 빠르게 거의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백 프로씩 이렇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돈 버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고 특히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AI와 의료가 이제 접목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두 가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이제 플랫폼들을 모두 다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바이오 베터, 바이오 마커를 이제 연구 개발하는 이거는 암을 조기 진단하는 우리가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서도 봤다시피 가장 기본은 유전자 연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스크리닝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유전자와 단백질의 어떤 번영에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전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 게 바로 이제 PPI 바이오 마커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I 이제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항체 스크리닝을 통해서 신약의 후보 물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후보 물질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여기서 이제 적합하다라는 건 상업화를 위해 이제 적합한 것도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상 가장 좀 효과적인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제 찾아내는 의료 AI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 이제 플랫폼이 이제 각광을 받고 최근에 이제 뭐 국책과제도 선정되고 글로벌 빅파마들하고도 협력도 하고 뭐 호재성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도 주가가 장중에 거의 28% 넘게 최근에 우리 준호 매니저님이 로봇 기업들 급등하는 거 다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이제 업종이 또 로봇 업종이라고 하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거의 로봇 기업들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쪽이 바로 이쪽 섹터, 의료 AI 섹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제는 뭐 프로티나가 거의 뭐 장 후반전에는 가장 좀 화끈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시장의 이제 주인공 역할을 했다. 주인공이었죠. 근데 제가 어제 프로티나는 목표가를 어저께 제가 장중에 낮에 1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그것도 그냥 바로 뚫어버리더라고요. 9만 원 초반대에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어제 바로 뚫어버려가지고 사실 요것도 이제 목표가를 좀 어떻게 올리면은 할까요? 한 12만 원 정도. 이제 막 이제 프로티나도 시총이 이제 1조가 넘어섰거든요. 과거에 루닛이 급등했던 걸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을 한번 해보시면은 프로티나가 이제 시총 1조를 이제 넘어선 거기 때문에 약간 1조 부근에서 차익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요 단계를 이제 뛰어넘어 버리면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목표가 12만 원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뉴로핏.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뉴로핏 네, 가야죠. 요것도 이제 후속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뇌질환 이제 AI로.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와 ABL 바이오의 어떤 그 기술 이전 계약이 이제 성사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어저께 또 S바이오메딕스 TD-A9이라고 하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하는 S바이오메딕스도 어제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뇌 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이제 관심이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뉴로핏은 이런 뇌 신경계 질환의 이제 조기 진단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 이것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게도 파킨슨병, 뭐 알츠하이머 이런 질환들은 아직 표준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제가 이제 뭐 FDA 승인받은 치료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키순라, 뭐 레켄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치료 효과가
초기 단계에서 이제 치매 초기 단계 환자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거지 중증도 이상의 환자들한테는 전혀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량을 막 투약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비비비 셔틀이 이제 막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인데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표준적인 치료요법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뉴로핏 아쿠아 AD와 같은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조기에 영상 진단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를 이제 진단하고 적절한 이제 치료법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 바로 뉴로핏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뉴로핏도 이제 상장됐을 당시에 3만 원 정도 수준의 이제 최고가를 한번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역시 뉴로핏도 목표가를 3만 원 정도로 좀 상향 조정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의료 AI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민 매니저가 바이오마커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데요. 우리 인간이 뭐 아무리 해봤자 이런 상태가 나오면 이런 질병, 이런 상태가 이런 질병, 수천만 개를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AI를 돌리면은 여러분 우리 생체 신호와 질병을 정말 따박따박 그렇습니다.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이게 네. 바이오마커를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리트머스에다가 뭐 용액을 딱 떨어뜨리면 색깔이 어떻게 바뀌면 그렇죠. 이건 무슨 물질이고 물질. 이건 무슨 물질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딱 바이오마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AI가 그 바이오마커를 이제 표준화해가지고 어떤 이제 항원에 대한 이제 그 이상 기류를 이제 감지를 딱 해서 이거는 이 질병. 암이 걸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딱 진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빨리 되면 치료도 그만큼 이제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마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생체 신호를 질병과 또 뭐 유전자 세포들과 잡아내는 이 바이오마커 쪽이 정말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파악하셔서 오늘 세 종목 봤습니다. 프로티나, 뉴로핏 그리고 3빌리언. 예, 3빌리언까지 봤으니까요. 또 우리 세부적으로 공부하셔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프리마켓 업앤다운을 좀 보게 되면 업쪽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 버티고 있고 원전 쪽 라인이 지금 괜찮거든요. 준호 매니저, 네. 어제 간밤에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돈, 대미 네. 투자할 돈 있죠. 그리고 일본 돈,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액의 첫 번째 투자처는 원전이다. 미국 내 원전 건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을 좀 놓고 보면 미국이 캐피타콜을 합니다. 얼마 갖고 와라고 하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이 넣게 되는데 원전이네요. 스타트는 네. 원전이네요. 맞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한 5,500억 달러 정도 되고 이제 한국이 한 2,000억 달러에 돼서 합쳐서 이제 7,500억 달러인데 그 돈의 첫 번째 투자는 원전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현지 내의 어떤 원전 건설이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 이제 대규모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이제 SMR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그리고 실질적으로 AI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투자처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번에 지금 이제 대미 투자 그리고 원전 건설을 가장 핵심 첫 번째 과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어떤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현지 내에서 직접적인 원전 건설이 시작되면은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딱 두 곳인데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그리고 현대건설이에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설계 그리고 건설을 담당하는 기업이 현대건설이고 그리고 기자재와 그리고 또 이제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SMR이 됐던 대형 원전이 됐던 본격적인 미국 현지 내의 어떤 원전 건설에 있어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조만간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한 다음 달 정도 안에는 결국 또 대규모 좀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는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네.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의 좀 백업 발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좀 비상 발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비상 발전기, 뭐 디젤 발전기가 이제 많이 공급된다면 오히려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한 기, 두 기만 가스터빈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수백 개의 어떤 이제 비상 발전기보다 1기, 2기 가스터빈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제 대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 현지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가스터빈을 더 선호를 하는데 XAA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생산형 AI 기업이 좀 최근에 지금 2기 두산에너빌리티로 가스터빈을 2기를 이제 수주받았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3기를 더 공급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졌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XAI에서 150억 달러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 조달이 끝나고 나면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추가 수주가 저는 이번 달 그래서 다음 달 안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대규모 미국 현지 내의 어떤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투트랙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어떤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다시 한번 AI 거품론으로 인해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이 살짝 나아졌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AI 거품론이 부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고점 부근 때는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가장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 시점에도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익 배분에 네. 대한 이야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투자를 네, 했죠. 맞아요. 근데 수익 배분이 5대5 이걸 좀 나쁘게 보시는 분은 아 이거 약한데 하고 또 좋은 분들은 미국 내에 우리밖에 원전 못 지어지니까 뭐 현대건설 등등 우리가 다 따라갈 거다. 어디를 좀 볼까요? 물이 반잔밖에 없다 아니면은 반잔이나 있다. 저게 원리금 상한 전까지는 5대 5대5. 5인데 네. 원리금 상한 이후에는 미국이 우리가 구죠. 1이고 9예요. 네, 그래서 네. 사실상 지금 이제 이런 수익 배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번에 사실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타결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원전은 빠질 수 없었던 부분인 게 네.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다만 미국과 이제 협력하면서 같이 이제 계속해서 사실 뭐 중동이라든지 또 유럽 쪽에 수주가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미국 그거죠. 현지 내에 네. 원전만 건설을 계속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실보다 득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미국과 손을 잡고 더욱더 빠르게 원전 건설을 확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야말로 네. SMR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대형 원전에도 적용이 되고 또 가스터빈에는 이라는 자체적인 캐시카우가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우리 국내 원전 기업들은 이번이 오히려 더 그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한미 원전 동맹도 맞습니다. 미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더 잘하게 되면은요. 그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요. 지금 글 중에서는 YC가 되게 문의가 많아요. 임재현님, 영민 매니저님 YC 리뷰 부탁드립니다. 엉뚱발랄 아이들 YC 리뷰요. YC 최민재님 외국인 금투가 많이 담았네요. 외국인이 진짜 많이 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은 그간 털렸죠. 이제 그럼 개인들 털었으니까 달릴 수 있을까요? 영민 매니저님 뷰. 자, 우리가 보통 3대장 하면 테크잉, YC, DI, 이제 HBM용 버닝 그렇습니다. 테스터인데 네. 지금 YC 쪽이 프리에서 되게 반응이 뜨겁고 네. 외국인이 수급이 괜찮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몇몇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좀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좀 소외가 좀 됐었던 시간이 며칠 있었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어저께 이제 장이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스물스물 좀 올라갔고 오늘도 지금 프리에서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HBM4 퀄 테스트가 이제 완료가 좀 됐다. 그러니까 삼성 내부적으로 이제 퀄 통과가 됐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퀄 인증만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HBM4를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유효하니까 YC는 뭐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웨이퍼라든지 패키지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HBM 전용 또 검사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DI의 이제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대량으로 이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YC도 삼성전자 쪽에다가 이제 HBM 전용 검사 장비 특히 또 YC는 SK 하이닉스하고도 HBM4 검사 장비 지금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HBM에 대한 이제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프리에서 검사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탄력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에 뭐 GDDR7 이슈도 있고 거기에다가 구글 또 TPU와 관련된 가장 또 핵심적인 HBM 공급사로 삼성전자가 이제 부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뭐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뭐 당연시 지금 되고 있고 내년도에 영업이익 뭐 80조, 90조 컨센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AI 버블론 얘기가 나와도 DDR5를 포함해서 D램과 낸드 쪽에 이제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업황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장비 기업들도 한번 움직일 때가 좀 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단을 잡고 이제 반등을 좀 시작했기 때문에 주요 소부장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시작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 쪽에서는 오늘 이제 YC가 가장 좀 탄력적인 거래가 좀 붙어줄 걸로 보여지니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고점은 한번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타겟으로 보고 대응을 좀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진입 매력이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11월 달, 10월 달에 이제 고점이 16,000원 정도 부근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요만큼 이제 돌려놓은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뭐 14,000원대는 충분히 지금 신규 접근을 하셔도 전고점을 좀 뚫어내는 시세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업앤다운 쪽 라인들 보고 보면 우리 기술 투자도 한 3%대 보여주고 있고요.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네이버에 대한 반등도 좀 있습니다. 우리 리뷰 쪽에 카페24가 있는데 약간 뭐 결은 다를 수가 있지만 준호 매니저 코인이 맞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코인이 안 무너지고 간밤에는 뱅가드라고요. 나름 꽤 큰 자산 운용사가 또 암호화폐 ETF로 들어오고 있고 마진 거래가 있어서 코인은 뭐 급락 급등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이미 중국에서 또 최근에 뭐 비트코인과 또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코인 관련해서 불법, 뭐, 불법 예, 그리고 또 했죠.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네. 해서 좀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 나와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반발 매수가 강하게 그렇네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하루 사실 만에. 특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지금 뭐 강력하게 지금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은 지금 CBDC로 인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해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또 가상자산의 속도를 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제 불만을 제기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심으로 결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조정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이제 안정적인 좀 화폐다라고 좀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고 다시 이제 고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심리, 당분간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이제 나스닥의 어떤 이제 선행 지표로서 우리의 어떤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어떤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와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이제 두나무와 지금 합병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네이버가 관련해서는 뭐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비디아와도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고 GPU 구매도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AI 생태계 쪽에서 이번에 두나무와 합병 얘기가 나와주면서 약간의 좀 세론성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AI 생태계를 다 선도하고 있는 기업 휴머노id 로봇, 또 피지컬 AI, 그리고 하이퍼클로벌 S로 통해서 생성형 AI,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 검색 엔진. 결국 한국의 어떤 구글처럼 자체적인 AI 검색 엔진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이제 한국형 또 이제 챗 GPT를 그 챗봇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접목시켰을 때 그 점유율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I 고속도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고 네이버가 3대 주주로 있는 카페24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대 주주는 또 구글이잖아요. 그래서 카페24야말로 지금 2대 주주가 구글 그리고 3대 주주가 지금 네이버. 그래서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이제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의 라이브 커머스 매출 비중이 지금은 8% 정도인데 2030년대는 30%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그때는 높게, 운동매다 예. 라이브 커머스겠죠. 맞습니다. 뭐 홈쇼핑도 특히 문 닫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유튜브의 라이브 커머스의 어떤 시장 침투력은 너무나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같이 협력하고 있는 카페24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한국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고속도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기업이자 또 이제 구글과 또 라이브 커머스 쇼핑 쪽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카페24의 어떤 이제 가치는 저는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카페24의 3대 주주인 네이버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뭐 두나무 합병 이재료도 하나도 반영을 못했는데 나름 수급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 신용이 엄청 많이 그조료를 붓고 달려들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뺀 게 신용 털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왜냐하면 재료가 이렇게 반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기술적 분석 한번 가볼게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가격대가 너무 매력인 게 일단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가격적으로도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두나무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주가에는 선반영됐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합병 이후에 지금 이제 차익 매물과 세론이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나 높고 결국 네이버가 하고 있는 사업과 지금 우리가 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과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2명이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중기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AI의 지금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핵심 인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네이버는 우리 국내의 AI 생태계를 이끌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전 제한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모아간 전략으로 1차 매수로 24만 원 부근대에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24만 원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하락은 전 제한적이다 보고 있지만 24만 원 이탈했을 때 다시 한번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차는 다시 한번 여기 직전 고점 라인 때 계속해서 한 28만 원 라인 때 부근대에서 일단 못 뚫죠. 네, 네.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 이후에 돌파했을 때 흐름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선 안정적인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까지 함께 갔고요. 지금 리뷰 한 종목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의료 AI는 조금 다르지만 오름 테라피우틱스를 네. 갔다가 연무 매니저 바로 또 일발까지 네네. 갈게요. 네. ADC 쪽이 요즘에 워낙 네. 좀 뜨거워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 국내 주요 증권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커버리지 목표가 네. 61만 원. 제가 이제 딱 분할 상장될 때부터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시총 한 15조 원 정도를 네. 이제 상단으로 잡아드렸잖아요. 딱 61만 원 가면 시총 15조거든요. 그 정도 이제 목표가가 좀 제시가 됐고 어저께 이제 드디어 이제 ADC 후보 물질 IND 이제 임상 1상 미국 FDA 임상 1상을 이제 신청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에피스 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제 또 업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동시에 ADC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한 60만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지금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 가장 좀 뭐 핫한 항암제 쪽 업종이 바로 ADC잖아요. 오름 테라퓨틱, 큐리언트, 뭐 에이프릴 바이오 등등등 해가지고 모조리 이쪽 진영의 종목들이 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름 테라퓨틱이 장중에 10%가 또 훌쩍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7만 원도 이제 뚫었기 때문에 뭐 지금 요 자리에서부터는 이제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제 자율 매도, 네. 뭐 조금 더 욕심 부릴 분들은 8만 원, 뭐 그리고, 아니면 지금 뭐 7만 원 정도 내외에 차익 실현을 하셔도 얼마든지 이제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일정이 내일 에임드 바이오가 드디어 이제 상장이 들어옵니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공모할 때부터 엄청난 자금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에임드 바이오가 이제 공모가가 11,000원이고 공모가 11,000원을 기준으로 시총이 한 7천억 조금 넘거든요. 근데 아마 상장 첫날에 저는 뭐 1조 5천억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요.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까지도 충분히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되면 에임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다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되면서 이제 가치가 막 1조 5천억, 2조 정도 이제 평가받게 되면 나머지 또 ADC 진영의 종목들도 우리도 더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효과가 만들어질 네.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이제 시나리오를 좀 놓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뭐 후자 쪽이 더 하면 좀 좋긴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K증시였던 K증시는 관례를 봤을 때는 약간 에임드 바이오 쪽에 좀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도 뭐 상장이 좀 되면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ADC 쪽은 에임드 바이오라고 하는 또 대여가 이제 상장이 좀 되면서 상당한 또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요거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가캠도 그동안 버신 분들이 많은데 네. 내일 에임드 바이오라는 정말 다크호스가 등장하잖아요. 네. 이번에 오름 테라픽스도 리가캠 좀 차익 실현 좀 할까요? 캐시를 가질까요? 어떻게 할까? 사실 저는 어떤 식으로? 예. 오름은 이틀 동안에 주가가 30%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고 5일선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오면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리가캠은 지금 5일선 이격이 전혀 벌어진 게 없어요. 그냥 아주 야금야금 보로노이하고 리가캠 차트 보시면은 네. 정말 이격 없이 그냥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은 매도를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래요? 쭉 들고 가는 거예요. 보로노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전혀 이격이 없잖아요. 근데 스물 좀 올라가지고 주가가 한 달, 두 달 네. 만에 저점 대비 30%, 20%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리가캠 바이오도 보시면 이격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매물 소화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가캠은 뭐 당연히 20만 원 위로 아니 근데 돈이 없어서 에임드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돈은 없는데. 둘 중에 좀 없다면. 선택한다라고 예. 하면 단기적으로는 또 에임드가 조금 에임드죠. 더 또 재밌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굳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리가캠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리가캠도 지금 두 방이 남아 있잖아요. 연말에 이제 빅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얀센의 이제 옵션 얀센. 행사 그 두 가지 이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리가캠도 당연히 좀 홀딩을 하셔야. 그리고 ADC 쪽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 제외하면 리가캠이 대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대장주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인투셀 등등 ADC의 또 전성 시대입니다. 투자 전략 잘 짜시기 바라고요. 일발 가보죠. 네. 네, 오늘 일발은 이제 두산이라는 종목을 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내러티브는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저점을 좀 잡고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고 AI 버블론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제 저희가 이제 다뤄드렸었던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산일전기 막 이런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어제 또 급반등을 했잖아요. 준호맨이죠. 그럼 네. 이제 수순대로 봤을 때는 사실상 AI 반도체 쪽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그러면 이제 다음은 또 두산이에요. 그 연골고리를 본다면 이제 또 두산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고맙게도 두산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지금 조정이 또 들어왔거든요. 다시 또 100만 원 이상 또 황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오늘은 지주회사 두산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산은 뭐 두산 그룹의 어떤 지주회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두산 바켓,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 지금 비상장 두산 이제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두산 로지스틱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나 물류 SI 이쪽에서도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결국 핵심은 이제 두산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비지 부문, 방금 언급해줬던 CCL과 이런 이제 기판 쪽 사업, 이쪽 분야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사업 분야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데이터 센터 올해만 이제 추정컨대 한 5,800억 정도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가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거의 뭐 5,8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정도 수준. 근데 사실 내년은 저는 이게 거의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아마 연말 연초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캐펙스가 확정이 좀 되겠습니다만 그걸 저는 내년에도 계속 뛰어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되짚어 보면 올해 연초에 우리가 전망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1조 달러 이상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CCL 쪽에 대한 풍기 현상, 뭐 적층 메모리 이제 기판, 뭐 고다층 기판도 계속 풍기, 뭐 여러 가지 이제 풍기. 최근에는 이제 회로박, 전지박도 이제 풍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사실상 이제 CCL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두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이제 AI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특히 구글 TPU가 또 에이직에 대한 이제 관심을 워낙 좀 높여놨잖아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이제 칩을 개발을 할 거고 그 칩을 활용한 또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새로운 수요처가 또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충분한 이제 단기적인 이제 조정을 좀 거쳤고 가격도 뭐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야 80몇만 원에 되는 걸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10월 이후의 시세를 한번 보세요. 이때도 증권사가 100만 원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60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3주 만에 그냥 100만 원을 바로 뚫어버렸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증권사의 이제 목표가 최고 상단은 13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가가 85만 원, 뭐 6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상승 여력도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주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상 시총을 생각하면 뭐 두산은 대형주라고 하기에는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 보면 대형주라고 하기에는 뭐 조금 그렇고 어쨌든 뭐 중대형주 정도 사이즈니까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10만 원 정도 한번 잡아드려 보고요. 손절가는 75만 원 정도를 이제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다시 한번 돌아오면 돌아 동박까지 또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지금 또 YC도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로보스타입니다. 우리 옛날 사람은 이제 럭키스타를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골드스타. 그러니까, 네, 골드스타. 골드스타. 네. 골드스타니까 로보스타. LG의 네, 맞습니다. 로보스타다. 준호 매니저도 알고 있네요. 네, 알고 있죠. 네. 네. 자, 로보스타였고 두산이었습니다. 오늘의 일발장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